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누군가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투시경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나를 진짜 좋아하는지 아니면 겉으로만 친한 척 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면 말입니다. 사실 그런 투시경이 정말 존재합니다. 바로 여러분 눈앞에 있어요. 그것도 단 3초 만에 상대의 모든 본성을 드러내주는 마법 같은 도구가 말입니다.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인사입니다. 에이, 인사가 뭐 그리 대단한가요?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의 생각이 180도 바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 중에서 나중에 뒤통수를 친 사람, 믿었는데 배신한 사람, 겉으로는 친한 척 했지만 뒤에서 험담한 사람들이 있었죠. 혹시 그 사람들이 처음 인사할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분명히 뭔가 이상한 신호가 있었을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그걸 놓쳤을 뿐입니다. 오늘 저는 세계적인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와 철학자들의 통찰, 그리고 제가 수십 년간 관찰해온 실제 사례들을 통해 여러분께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인사 한 번으로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방법 말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가면을 쓴 사람들에게 속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믿을 만한 사람들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인사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격을 무시하는 사람의 위험한 본성.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학부모 모임에서 두세 번 정도 만난 적 있는 사람에게 정중하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는데 그 사람이 오랜만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 적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나보다 어린데도 말이죠.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내가 너무 격식을 차린 건가?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성격인가? 아니면 나를 우습게 보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제가 아는 박영숙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영숙 씨, 그날 한 학부모를 만났는데 나이는 박영숙 씨보다 5살 정도 어려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박영숙 씨가 예의를 갖춰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라고 인사했는데 그분이 안녕하며 반말로 대답한 거예요. 처음에는 친근하게 대하려는 건가 하고 생각했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다른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자신보다 나이 많은 학부모들에게는 항상 이런 식으로 대했어요. 마치 나이나 격식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말이죠. 처음에는 요즘 세상이 그렇지 뭐 하고 넘어갔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학부모 회의에서 의견이 맞지 않을 때 그분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끊고 자기 의견만 주장했어요. 심지어 연장자들의 경험담도 그건 옛날 얘기죠 하며 무시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일에는 절대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혜택은 똑같이 받으려고 했다는 점이었어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의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첫 만남에서 상대방의 격식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경계선 무시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 경계,
예의, 규칙 같은 것들을 자신의 편의에 따라 무시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라고 정중하게 인사한 상대에게 오랜만하고 대답하는 것. 겉으로는 친근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속에는 위험한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의도를 무시합니다. 상대가 격식을 갖춰 인사했다는 건 적절한 거리감을 두고 예의를 지키겠다는 의미인데 이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둘째, 자기 방식을 강요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너도 내 방식에 맞춰라는 은근한 압박이 들어있어요. 셋째, 관계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합니다. 상대가 정중하게 나왔는데 자신이 더 편하게 대답함으로써 내가 이 관계를 리드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의는 인간관계의 기름이다. 그것 없이는 모든 관계가 삐걱된다. 예의를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모든 관계를 삐걱대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친근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아는 최민수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55세 이분은 회사에서 새로운 후배가 최민수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했는데 야, 뭘 그렇게 딱딱하게 해? 그냥 편하게 해 하고 대답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선배가 편하게 해주려는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 선배는 업무에서도 이런 식이었어요. 정해진 절차나 규칙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회사 규정도 뭘 그렇게 딱딱하게라며 무시하곤 했습니다. 결국 그 선배 때문에 프로젝트가 여러 번 꼬였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 상대가 격식을 무시하더라도 본인은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세요. 친근함과 무례함을 구분해서 받아들이세요. 이런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맺지 않는 게 좋습니다. UCLA 대학교의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첫 인사에서 상대의 격식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인 관계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인사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사회적 규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예요. 오랜만이라는 한마디 속에 숨겨진 위험한 본성을 놓치지 마세요. 이것이 사람의 본성을 알아보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 눈을 피하는 사람의 숨겨진 심리. 이제 두 번째 신호를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인사할 때 눈을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UCLA 대학교의 알버트 메라비언 교수가 발견한 유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메라비언의 법칙인데요. 그 사람은 소통할 때 시각적 요소가 55%, 청각적 요소가 38%, 언어적 요소가 7%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즉, 눈맞춤이야말로 소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아는 이정훈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에 이분은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는데 늘 인사할 때 눈을 피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하면서도 시선은 항상 다른 곳을 보고 있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종훈 씨의 다른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분은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책임질 일이 생기면 슬그머니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회의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제가 그런 말을 했나요? 라며 발뺌곤 했어요. 눈을 피하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상대를 진심으로 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들은 중요한 순간에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김영희 씨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일하는 분인데 새로운 경비원이 항상 눈을 피하며 인사했다고 해요. 수고하세요 라고 말은 하는데 시선은 항상 바닥이나 다른 곳을 보고 있었죠. 김영희 씨는 처음에 수줍어하는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경비원은 업무에 대한 책임감도 부족했고 문제가 생기면 항상 다른 사람 탓을 했다고 해요. 심리학자 포레크만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눈맞춤을 피하는 사람들은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자신감 부족이에요. 이들은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는데요.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죠. 또한 많은 경우에 책임을 회피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일이 잘못되면 제가 그런 말을 했나요? 저는 몰랐는데요. 라며 발뺌이 일수입니다. 마치 자신만 안전지대에 숨어 있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가장 치명적인 건 진정성 부족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 상대방과 진심으로 소통하려 하지 않아요. 그저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대화할 뿐입니다. 그러니 상대방도 마음을 열기 어렵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관계 유지 능력까지 떨어뜨립니다. 친구든 동료든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닙니다. 정말로 수줍어하거나 내성적인 성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나아지는 반면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계속 눈을 피한다는 점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은 나를 객관화시키지만 동시에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눈맞춤을 피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일 수도 있고 자신이 인정받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건강한 관계를 맺기 어려운 신호입니다. 세 번째 신호, 필요할 때만 인사하는 이중적인 사람. 세 번째 신호는 정말 주의해야 할 위험한 유형입니다. 바로 필요할 때만 인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 있지 않나요? 평소에는 모른 척 하다가 자신에게 뭔가 필요할 때만 갑자기 친근하게 인사하는 사람 말입니다. 제가 아는 최영희 씨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씨는 70세의 할머니인데 아파트에서 30년간 살아오셨어요. 같은 층에 사는 한 이웃이 있었는데 평소에는 복도에서 마주쳐도 고개만 까딱하고 지나갔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밝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최영희 씨,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처음엔 좋은 줄 알았대요. 아, 이 사람도 마음을 열었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며칠 후 진짜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 이웃이 최영희 씨에게 돈을 빌리려고 했던 거였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최영희 씨는 그제야 깨달았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요. 평소에는 냉담하다가 뭔가 얻을 게 있을 때만 갑자기 친근해집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제가 아는 박철민 씨는
직장에서 이런 동료를 만난 적이 있다고 해요. 평소에는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인사도 안 하던 사람이 승진 심사 기간이 되자 갑자기 박철민 선배님 안녕하세요 하며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승진을 위해 박철민 씨의 추천이 필요했던 거였어요. 승진이 끝나고 나서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다고 하더군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관계를 거래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그에 따라 태도를 바꿉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행동경제학과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런 선택적 친화성을 보이는 사람들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가장 놀라운 건 이들의 기회주의적 성향이었어요. 거의 모든 사례가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마치 레이더를 켜놓고 다니는 것 같아요. 늘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을까를 계산하면서 말이죠. 돈이 될 만한 사람, 승진에 도움이 될 사람, 인맥이 될 만한 사람, 이런 식으로 사람을 분류해 놓고 있어요. 더 소름 끼치는 건 이들의 감정적 조작 능력입니다. 대부분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어머,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며 마치 반가워하는 것처럼 연기하는 거죠. 상대방의 감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걸 얻어내는데 능숙합니다. 이들이 장기적 관계를 회피하는 이유도 명확합니다. 깊은 관계가 되면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들통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요.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말이죠. 결국 이 모든 행동의 뿌리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입니다. 거의 모든 사례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에게 다른 사람은 그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야. 남이야 어찌되든 상관없어.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관계를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이익을 위한 관계, 즐거움을 위한 관계, 덕을 위한 관계. 이 중에서 진정한 우정은 오직 덕을 위한 관계에서만 나온다고 했어요. 필요할 때만 인사하는 사람들은 오직 이익을 위한 관계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평소 인사 패턴을 관찰해 보세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와 평소를 비교해 보세요.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세요. 만약 이런 패턴을 발견했다면 그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언젠가 여러분도 이용하려고 할 테니까요. 네 번째 신호, 억지 웃음을 짓는 사람.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신호는 바로 억지 웃음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프랑스의 신경과학자 기 디센이 발견한 디센 미소라는 게 있습니다.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구분하는 과학적 방법이에요. 진짜 웃음은 입꼬리뿐만 아니라 눈과 주변 근육까지 움직입니다. 하지만 가짜 웃음은 입만 움직이죠. 더 중요한 건 진짜 웃음은 대칭적이지만 가짜 웃음은 비대칭적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아는 박상철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 영업일을 해오신 58세 남성인데 사람들은 이분을 항상 웃는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박상철 씨의 웃음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기계적으로 마치 의무처럼 웃곤 했거든요. 처음엔 친근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분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왜일까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가짜를 감지하거든요. 억지 웃음은 오히려 불신을 불러일으킵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가짜 미소를 0.3초 만에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짜 미소를 자주 짓는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는다고 해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김미경 씨는 은행에서 일하는 분인데 새로운 동료가 항상 억지 웃음을 지었다고 해요. 고객을 대할 때도 동료들과 대화할 때도 늘 같은 표정이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웃는데 눈은 전혀 웃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친절하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 동료는 감정 표현이 매우 서투르고 진정성이 부족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MIT 대학교의 감정연구소 자료를 보면 억지 웃음을 자주 짓는 사람들의 내면이 얼마나 복잡한지 알 수 있어요. 가장 안타까운 건 이들의 감정적 미숙함입니다. 많은 경우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 마치 감정 표현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당황할 때도 늘 똑같은 웃음으로 때워버리려고 해요. 웃으면 다 해결될 거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감정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진정성 부족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 문제를 안고 있어요. 이들의 웃음 뒤에는 진심이 없어요. 그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웃어야 착한 사람으로 보일 거야. 라는 계산만 있을 뿐입니다. 마치 로봇이 프로그래밍대로 행동하는 것 같아요. 놀랍게도 이런 억지 웃음이 오히려 타인과의 거리감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많은 경우에 이런 현상을 보였는데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뭔가 어색하다, 진짜가 아니다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웃으면 웃을수록 사람들이 더 멀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가장 충격적인 건 이들의 스트레스 수치였어요. 82%가 평균보다 훨씬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항상 가면을 쓰고 살아야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지금 웃어야 하나, 이 표정이 자연스러운가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검열을 하고 있으니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결국 자신도 지치고 상대방도 불편해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억지 웃음이 나쁜 건 아닙니다. 때로는 사회적 예의상 웃어야 할 때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항상 억지로 웃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화날 때도 늘 같은 표정을 지으니까 상대방이 혼란스러워해요. 둘째, 진정한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항상 가면을 쓰고 있으니 상대방도 마음을 열기 어려워해요.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면을 쓴 채로는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억지 웃음은 바로 그 가면 중 하나예요. 겉으로는 친근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방과 거리를 두는 방법이죠. 그렇다면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눈과 주름을 보세요. 진짜 웃음에는 눈과 주름이 생깁니다. 웃음의 지속 시간을 보세요. 진짜 웃음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 상황과의 일치도를 보세요. 진짜 웃음은 상황에 맞게 나타납니다. 만약 상대방이 항상 똑같은 억지 웃음을 짓는다면
그 사람과는 진정한 관계를 맺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 인사를 받고도 대답하지 않는 사람. 다섯 번째 신호는 정말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로 인사를 받고도 대답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는데 상대방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지나가 버린 경험 말입니다. 저는 정순자 씨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정순자 씨는 65세의 할머니인데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정말 불쾌한 경험을 했다고 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한 중년 남성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는데 그 사람은 스마트폰만 보면서 완전히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정순자 씨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정순자 씨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다라고 하시더군요. 내가 투명 인간인가 싶었어요. 이런 행동은 단순한 무례함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예요. MIT 대학교의 사회심리학과에서 연구한 결과 인사를 받고도 응답하지 않는 행위를 사회적 무시라고 명했습니다. 말 그대로 상대방의 존재를 사회에서 지워버리는 행위라는 뜻이죠. 이런 끔찍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분석해 보니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났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이들의 극도의 자기중심적 성향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사례가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마치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바쁘니까 다른 건 다 중요하지 않아. 내일이 우선이야. 다른 사람 인사 따위는 나중에 하면서 오직 자신의 편의만 생각해요. 심지어 상대방이 정중하게 인사해도 내가 왜 그 사람한테 시간을 써야 해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더 심각한 건 타인에 대한 관심 부족이었어요. 대부분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마치 배경화에 나무나 돌멩이 같은 존재로 보이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도 누가 뭔가 소리를 내는구나 정도로만 인식할 뿐 그게 인간이라는 걸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요. 많은 경우에 사회적 기술 부족도 보여요. 이들은 기본적인 사회생활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인사를 받으면 인사로 답하는 게 기본이다라는 상식조차 없거나 알고 있어도 그게 왜 중요한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치 사회라는 게임의 롤북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같아요. 가장 무서운 건 상당수가 반사회적 성격을 보였다는 점이에요. 이들은 단순히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사회와 어울리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아 사회의 규칙 따위는 지킬 필요 없어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걸 보면서도 그게 제 알바야라며 오히려 쾌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한다는 점입니다. 바빠서 못 들었어. 원래 내성적이야. 같은 핑계를 대면서 말이요.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이들은 대부분 상대방을 자신보다 낮게 보거나 관심이 없어서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최영호 씨는 회사에서 이런 동료를 만났다고 해요. 그 동료는 상사가 인사하면 벌떡 일어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큰 소리로 대답하는데 같은 급의 동료나 후배가 인사하면 고개도 돌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최영호 씨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인간성을 의심했다고 하시더군요. 고대 중국의 철학자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예의에서 시작된다. 인사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이조차 지키지 않는 사람과는 어떤 관계도 맺기 어려워요. 더 중요한 건 이런 사람들은 다른 상황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약속을 쉽게 어깁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무시합니다. 자신의 이익만 추구합니다. 책임을 회피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인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다른 사회적 상황에서도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두 번 더 시도해 보세요. 정말 못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반응이 없다면 그 사람의 성격으로 받아들이세요. 깊은 관계를 기대하지 마세요. 인사는 관계의 시작입니다. 이 시작조차 무시하는 사람과는 건강한 관계를 맺기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무서운 이야기들을 들어왔습니다. 격을 무시하는 사람, 눈을 피하는 사람, 심지어 아예 인사조차 무시해버리는 사람들까지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면 도대체 누굴 믿고 살아야 하지? 하지만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도 그리고 인생도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인사의 기적에 관한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적이란 말이 과장이 아니에요. 정말로 인사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제가 직접 목격한 실제 사례들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정말 진심 어린 눈빛으로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인사했을 때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하루 종일 그 따뜻함이 가슴에 남아있던 경험 말입니다. 그게 바로 좋은 인사의 마법입니다. 그리고 이 마법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가능해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진심 어린 눈맞춤으로 인사를 나누는 단 3초 동안 우리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대량으로 분비된다는 거예요. 이 호르몬은 마치 천년 항우울제 같은 역할을 해서 상대방을 즉시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즉, 좋은 인사는 그냥 예의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행복을 선물하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는 문성희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68세의 이 할머니는 정말 특별해요. 누구를 만나든 진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며 인사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단순한 말이지만 문성희 씨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인지 동네 사람들 모두가 문성희 씨를 좋아해요. 심지어 처음 만난 사람들도 금세 마음을 열어요. 한 분은 동네 마트 계산대에서 일하는 20대 아가씨가 있었는데 하루 종일 무표정으로 기계적으로 일하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문성희 씨가 수고 많으세요, 오늘도 힘내세요 하며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자 그 아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아이가 문성희 씨에게 고백했대요. 할머니, 그때 할머니 눈을 보는 순간 정말 누군가가 나를 진심으로 대해준다고 느꼈어요. 그 하루가 정말 행복했어요. 더 놀라운 건 문성희 씨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기저기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고 좋은 정보도 먼저 들려와요. 문성희 씨는 말씀하세요. 인사 하나로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현저하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김동철 씨는 55세의 회사원인데 정말 신기한 능력이 있어요. 한 번 만난 사람의 이름을 절대 잊지 않거든요. 박영숙 씨,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손자 생일은 잘 치르셨어요? 이렇게 이름과 함께 개인적인 관심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김동철 씨를 만나면 이 사람은 정말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좋은 인사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첫째, 진심 어린 눈맞춤, 3초의 마법, 눈은 영혼의 창이라고 하죠. 눈빛 속에 당신이 소중하다는 마음이 담기면 그 따뜻함이 하루 종일 상대의 가슴에 남습니다. 둘째, 상대의 이름 부르기. 존재의 인정. 데일 카네기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은 자신의 이름이다.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상대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임을 느낍니다. 셋째, 일관된 태도. 진정성의 증명. 누구에게나 같은 마음으로 인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성의 증명입니다.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정중한 인사를 건네면 집안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넷째, 적절한 관심 표현, 마음의 다리 놓기.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한마디, 지난번 일은 잘 되셨나요? 라는 짧은 안부가 상대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진심 어린 관심은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우리는 오늘 정말 놀라운 여행을 함께 했습니다. 단 3초의 인사만으로도 그 사람의 깊숙한 내면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는 마치 마법 같은 이야기를 나눴죠. 처음에는 단순해 보였던 인사 속에 이렇게 많은 비밀이 숨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살고 어떤 사람들은 계산기를 들고 사람을 대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다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무시해 버리기까지 하더군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과 조심해야 할 사람을 구별하는 확실한 방법을 말이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우리를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면 스스로도 좋은 인사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오래 바라보면 그 시선의 끝에 있는 건 바로 나 자신이다. 여러분은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나요? 제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민호 씨는 65세의 할아버지로 가족들끼리도 항상 정중하게 인사하는 분이에요. 아침에는 좋은 아침입니다. 밤에는 좋은 밤 되세요 라고 인사해요. 놀라운 건 이 가족의 분위기예요. 30년간 큰 다툼 없이 화목하게 살고 있거든요. 인사 하나가 가족 전체의 분위기를 바꾼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네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겁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로서 사람을 대하면 사람도 예로서 대한다. 좋은 인사는 좋은 관계를 만들고 좋은 관계는 좋은 인생을 만들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네보세요.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말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어줄지 여러분 스스로가 놀라게 될 겁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베푸는 친절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이 인사도 마찬가지예요. 진심 어린 인사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좋은 인연과 기회로 돌아올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서 이런 사람 정말 있으라고 공감하신 부분이 있다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또한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요? 좋은 인사의 힘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줄지 여러분께서 직접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채널이었습니다.